강릉 펜션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고등학생 7명이 밤새 병원에서 산소 치료를 받아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오늘 오전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합니다.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한 곳씩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 속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내일은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만나고 올해는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지자 야당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하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정직 3명에 나머지는 감봉 등을 받는 데 그쳐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수능을 마친 남학생 10명이 어제 강릉의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부상자 7명은 강릉과 원주에 있는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아주 다행히도 일부 학생은 의식을 조금이나마 회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생들의 상태부터 살펴보죠. 강릉 아산병원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릉 아산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학생들 상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학생들 증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5명의 학생 가운데 1명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회복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대화가 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또 인지 능력까지 완전히 돌아온 상황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아직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 강릉 아산병원의 5명이 그리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2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밤사이에도 일반 산소치료와 고압 산소치료를 번갈아 받았습니다. 주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압 산소치료는 압력을 높여 산소 공급을 극대화하는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고압 산소 치료 시설인 감압용 챔버가 부족해 5명의 환자가 2차례에 걸쳐 2명과 3명으로 나눠 번갈아 가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앉아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10명까지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데 학생들의 상태가 앉아있을 정도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번갈아 가며 치료를 받는 겁니다. 학생 2명이 어제 강릉에서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진 이유도 이런 고압 산소 치료실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치료시설이 없어 위독한 학생들을 또다시 이동시키는 상황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네, 소식을 들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비통했을까 싶은데 가족들도 어제 병원에 도착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 어제 오후 병원에 속속 도착했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3명의 학생들의 가족들의 슬픔이 컸습니다. 2 학생의 시신은 강릉 고려병원에, 나머지 1 학생의 시신은 이곳 아산병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아직 빈소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합동 분향소의 운영 여부는 유가족과의 면담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치료를 받는 7명의 학생 가족은 증세가 호전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오늘도 지속해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의 의식 수준은 좋아졌지만 인지 능력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치료 경과가 전해지는 대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 아산병원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이번에 사고를 당한 고3 학생들은 현장 체험학습 기간에 강릉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학생들이 다녔던 서울 대성고는 오늘부터 3일 동안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상대책반이 꾸려진 가운데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은 다급하게 강릉으로 달려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그쪽으로 이제 가셨고요. 상황 파악 때문에 가셨고 출발하셨고요. 학생들이 그 계획을 내고 이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나중에 그 보도가 나갈 겁니다. 저기 교육청에서. 아니 예, 그래서 그게 맞는. 기말고사 기간인 1, 2학년 학생들도 침통한 분위기 속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피해 학생들은 모두 같은 반은 아니어도 친한 사이였다며 성적 때문에 고민하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시 등록 기간인 이번 주는 고3 학생들의 교회 체험활동 기간이었습니다. 농촌 체험이나 친척집 방문 등 자율적인 일정이어서 교사나 부모가 함께하진 않았습니다. 펜션 예약은 부모 동의하에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3 학생들이 개별 체험학습 기간에 참변을 당하자 서울시 교육청은 각 학교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대선고의 체험학습 운영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담당 다학사가 나간 거는 규정을 지켰는지를 보러 나간 거겠죠. 학교가 뭐 규정 위반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뭐 아마 파악을 할 텐데. 교육부도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경위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가 오늘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확정해 발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3기 신도시 주택공급 계획과 지정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오전 11시 관련 내용을 발표합니다. 서울시도 국토부와 함께 유휴용지를 활용한 택지 개발 계획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김포와 파주, 화성, 평택 등 2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발표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어 오늘도 미 중앙은행인 연준을 겨냥해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연일 주가가 하락하자 월가도 맞장구를 쳤지만 시장은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금리를 올리지 말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연준이 또 실수하기 전에 금리 인상에 반대하는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을 읽어보라며 지금도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데 더 부족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미 없는 통계 숫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시장을 피부로 느끼라며 긴축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달러가 강세고 실질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려 한다며 동결을 압박했습니다. 연일 주가가 하락하며 월가도 금리 동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 지표와 인플레이션을 볼 때 지금은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도 미국 경기 침체에 대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 지금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월가의 압박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금리 인상 여부를 발표한 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배경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도 둔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하는 이른바 금리 정책의 변화를 검토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90일 휴전 중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내년 1월 중국과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월 중국과의 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기로 결심했다며 양측은 3월 1일까지 합의를 문서화하기 위한 시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멈춰선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와 남북협력 사업 문제 등을 두루 논의하며 돌파구를 모색합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을 찾아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납니다.
지난달 20일 워싱턴에서 회동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한미양국은 북핵 수석대표 협의 이튿날에는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관계를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인 워킹그룹 2차 회의도 가집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위한 한미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ll about our shared objective for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또 워킹그룹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포함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논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을 앞두고 제재 면제 문제가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착공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행사를 위한 대북 물자 반입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초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가시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이번 방한 기간 판문점을 찾아 북측과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남북이 최근 공동조사를 진행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의 노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노후화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남북 공동조사를 마치고 귀환한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열차가 개성이나 사리원 구간의 경우 시속 20-30km로 달렸는데 노반 문제뿐 아니라 경사나 굴곡이 많은 노선, 또 열차 자체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특감반이 민간인 사찰했다고 연일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왜곡이라고 거듭 반박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은 없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에서 다시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특감반이 지난해 12월 전직 총리 아들을 포함해 참여정부 인사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조사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지난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나 비슷한 민간인 정보 수집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다시 공개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며 왜 민간인 사찰이 아닌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특감반원이 임의로 수집하였습니다. 둘째, 정치적 의도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개입하거나 작동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 반대 인사 등 특정인을 목표로 진행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당시 반부패 비서관실이 가상화폐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국민 피해를 막았던 성과도 강조했습니다.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비위 첩보 모두 그때 김 수사관이 임의로 수집했던 것이고 업무 범위 바뀌라 특감반장 등의 수정을 거쳐 폐기했다는 설명입니다.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만들기 위해 그 업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요건입니다. 이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그럼 정부 내 이견을 지닌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정부 정책은 무엇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킨 점을 들면서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사안을 김 수사관 개인이 기존 관행을 답습하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의 야당은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공식 언급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개인 비리를 덮으려는 허위 사실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을 꾸린 뒤 첫 회의를 연 자유한국당. 이번 사안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며 총공세를 펼 채비를 마쳤습니다. 갓 취임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며 의혹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저희는 앞으로 향후 당에서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바른미래당도 청와대를 향해 사람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과 동시에 사실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식 대응을 자제해오던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꺼내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습니다. 범법자가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논란이 커질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야당의 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개인의 일탈을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시켜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유치원법 등 산적한 과제에 특별감찰반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어렵게 시작된 임시국회의 연말정국이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사건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이 골프 접대 의혹이 제기된 관련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어제 김 수사관이 드나든 것으로 알려진 골프장 7,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또 특감반원들과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진 KT의 대관 업무 담당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관련 실태 조사가 시작됐지만 오늘도 일터를 지켜야 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작업에 나서야 하는 노동자들. 이문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태안화력에는 발전기 10기가 있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한 90호기는 사고가 난 뒤 가동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컨베이어 벨트로 석탄을 나르는 1호기부터 8호기는 하청업체 직원들이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다음 희생자는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현장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일은 같은 비슷한 일이니까 현장은 달라도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현장 막상 들어가게 되면 무서운 게 좀 많이 생겼죠 이제. 힘든 내색하면 걱정할까 봐 숨겼는데 작업 현장을 보고 가족이 건네는 염려 어린 시선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네가 일하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일하는지 몰랐다고.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 하청업체 직원의 어머니는 내 새끼 죽게 놔둘 수 없다고 달려와 아들 손을 잡아 끌고 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시민대책위는 사고가 난 90호기뿐 아니라 같은 위험에 노출된 다른 8기 설비도 즉시 가동을 멈추고 안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른 컨베이어에선 반드시 설비를 멈추고 석탄을 치우도록 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자 현장 확인은 아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이른바 위험의 외주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당정협의회를 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는 오늘 회의에서는 발전소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외주화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께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모든 발전소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긴급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첫째, 운전 중인 석탄운전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 시 2인 1조 근무를 시행하고 2인 1조를 시행하도록 우리 모든 석탄 화력 발전소에 저희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명확한 처벌이나 제재 조항은 없지만 동산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파악해서 볼 때 모든 화력 발전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이 바뀐 거는 지금 2인 1조 근무 형태가 지금 투입이 됐어요. 예, 그 노동 강도가 좀 더 세졌죠. 2인 1조로
돌게 되면은 현재 있는 인원들이 1인이 1시간을 돌아야 되는 구간을 2명으로 늘려놓으면은 1시간 근무가 아니라 2시간 근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김의도 2인 1조로 만들어 놓고 노동 강도는 세지고 컨베이어와 같은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 커버, 또 안전 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 보완토록 하는 반면 방호 펜스라든지 이런 게 다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지금 20년을 계속 수십 번, 수백 번 좀 개선을 좀 해달라 요청은 다 했었지만 다 안 됐었던 거고요. 위에 선배들부터 다 포기하고 설비 개선 내봤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니들이 조심해서 다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고 사흘 뒤 촬영한 화면입니다. 고 김용균 씨가 일하던 작업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지금도 펜스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망사고 후에도 태안화력 1호기부터 8호기는 정상 가동 중. 롤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석탄을 나르는 벨트를 움직입니다. 태안화력에 도착한 정비원들은 동료의 시신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1시간 동안 가동 준비 작업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는 잘도 돈에 돌아가는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그제 징계 청구된 판사 13명 가운데 8명에 대해서 정직 3명, 감봉 4명, 견책 1명 등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규진,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박상원 정다주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을, 김민수 시진국 부장판사는 각각 감봉 4개월과 3개월의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노조화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노동조합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부사장에 대해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강 부사장이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 등이 삼성노조를 설립하자 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13일부터 이틀에 걸쳐서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 10명을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여대생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피의자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산대 재학생인 A씨는 지난 16일 새벽 1시 반쯤 여대생 기숙사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온라인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최근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강원 태백미래학교와 인간학교는 내년에 공립으로 전환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원 태백미래학교.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영상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서울인강학교. 두 학교는 각각 내년 3월과 9월 공립으로 전환됩니다. 장애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던 서울교남학교에 대해서도 역시 공립화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대책으로 내년 1월부터 장애학생 대상 폭력이나 성폭력, 차별 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인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와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 대책에 대해 학부모들과 현장 교사들은 곧바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하면 인권 문제 70-80%가 해결된다며 정책적 해결을 촉구했고 인권지원센터 운영엔 내실을 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상급 인력을 전문 인력을 배치해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문만 받고 현장은 시행 안 되고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육 현장에선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적절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니 특수 교원 확보부터 힘써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학교 교원이 92명입니다. 92명 중에 27명이 기간제입니다. 거의 4분의 1 이상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법으로 명시된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를 고발할 수 있는데도 교육청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장애학생 인권 보호 의지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YTN 이재현입니다. 붕괴 위험으로 출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에 대해서 오늘부터 응급 보강 공사가 실시됩니다. 강남구는 앞으로 약 한 달에 걸쳐 지하 1층과 지상 5층 등 모두 6개 층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강 공사가 끝나면 건물 사용 재개나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 안전 진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는 지난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돼 엿새 만에 숨진 오토 원비어의 가족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VOA는 원비어 가족 측 변호인이 북한에 대해서 극악무도한 행동을 계속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원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관광을 위해서 찾은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다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은 아침 공기가 요 며칠과 비교해서 한결 부드럽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상 1.3도로 13일 만에 영상권으로 올라섰고요. 이맘때 아침 기온인 영하 4도를 5도가량이나 웃돌았습니다. 그만큼 추위가 주춤하고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서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경기와 충남,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치솟았습니다. 점차 충북과 남부지방도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충남과 광주, 전북 지역은 오후 한때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오늘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7도, 부산 15도, 대구 12도, 광주 1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크리스마스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작은 불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내일도 진심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